오늘 8주차 2달째고요. 네. 좋은 법, 훈련 견디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22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네. 딱 3개죠. 역경, 유혹, 타인에 대한 비판, 스스로에 대한 비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보통. 뭔가 힘든 경험을 경험하거나, 너무 좋은 뭔가 더 다른 게 생겼거나, 또 남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목표에서 좀 멀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발생해도 견뎌내는 훈련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적인 거죠. 229페이지에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얘기. 네, 실패 시 자기 처벌이 아닌 자기 비하, 자기 자비를 해야 한다. 자기를 스스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라는 얘기. 바로 죄책감이 드는 자동적 흐름을 막으려면 우리의 실수를 멀리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멀리 보는 법, 이게 뭐 장기적인 시각이라고 많은 책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실패하거나 자책감에 빠졌을 때 좀 인류를 생각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네가 뭔데 인류를 생각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해줄게 뭘 해주면 좋지? 분명히 지금 누구도 힘들어하고 누구도 지금 자책하고 계실 텐데 내가 그분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뭐 좀 위로가 되는 따뜻한 글을 써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의 동기, 모티브가 되더라는 거죠. 결과가 아닌. 네. 31페이지에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며 개선해 나가는 거다. 네. 이거죠. 결국 실패를 새로운 정보로 해석하는 거다. 뭐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라도 정보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겠죠. 네, 지금 발생했던 어떤 아픔은 분명히 우리의 정보가 되죠. 인식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다 정보가 되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결국 정보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주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개를 높이 쳐들어라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네, 좀 재밌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가장 달콤한 기억이 된다. 뭐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뭐 밍밍한 그 추억은 그런 현실은 지나도 아무런 기억이 없죠. 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네, 이 말이 좀 되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역경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한 번에 꽝 때리죠, 세네카가. 당신은 적수 없이 살아와서 아무도, 그리고 당신조차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정말 이 철학자들, 대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걸 제가 하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불행을 겪지 않아서 불행한 이유는 역경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의 내공으로는. 네, 그래서 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기억이 언제일까?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뭐 이런 직장 문제, 역경, 뭐 이런 것들, 정서적 붕괴, 가족 상실, 부상, 질병, 이런 안 좋은 일, 역경이 벌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게 이런 좋은 철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게 좋은 철학이 없으면 진짜 생으로 견뎌내야 돼요. 그냥 아픔을 몸으로 몸소 싸워야 돼요. 근데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에 또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철학에 의지해서 그래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셨지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정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참, 네. 이런 역경이나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정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참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근데 다른 많은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거라는 거는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자신이 겪는 아픔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겪을 거고, 우리 후배도 겪을 거고, 네, 우리 자식들도 겪을 거라는 거죠. 네. 따라서 본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다. 외부적인 것들은 항상 중립적이다.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죠. 중립적이다라는 거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역경은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 요소이며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면 받아들이도록 하자. 역경은 항상 온다. 네. 오죠. 항상 오죠. 없을 수가 없죠. 세네카의 이야기인데, 네. 뭐, 같은 얘기고요. 네. 235페이지에. 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건 녹색만 보고 싶어하는 한쪽 눈만큼 어리석다. 네. 재밌죠. 눈이 가능한 한 색상 가능한 모든 범위를 받아들이는데, 당신도 삶의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 이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60이든 70이든 30이든 40이든 요까지 살아온 거죠. 네. 실제로 초기에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당연히 화를 내고 슬퍼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자동스러운 반응인데, 하지만 네, 우리는 가급적 빨리 감정 조절 기술을 적용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보다 훨씬 더 해롭다.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힘들고 아픈 건 맞는데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니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더 크게 다친다라는 얘기. 네, 235페이지에 네, 출근길에 뭔가 찔려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느라 사무실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망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찔린 일이 아니라 바로 너다, 당신 때문이다.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만을 더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마라. 불만을 계속 더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당신이 그것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면 고통은 좀 더 견딜만 해진다. 236에서 37페이지에 섞여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원인이 된 사건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쉽게 비난한다. 그 사람이 이걸 하지 않았다면. 네, 저도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철학에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철학도들은 자신을 비난한답니다. 근데 현자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의 말인데, 네. 이런 말을 하죠.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잊어야 한다. 이 표현이 재밌죠. 목수가 작업실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톱밥을 보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작업하다 보면 톱밥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화를 내면 계속 화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역경은 오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라는 얘기. 조건부 행복 237페이지에 네. 누구나 하죠. 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성취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걸로 우리는 살아가죠, 평생을. 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네. 인생은 고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스토아과는 현재의 불완전함 속에서 평정심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많은 역경은 상수다. 수많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평정심을 찾는 게 대가지. 내가 아무런 역경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불교에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요즘 TV에서 보면 자연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죠.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네,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것만이 지키는 거니까. 네, 그것도 뭐 나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판단은 여하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불안전함 속에서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거고 많은 철학적 대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질문은 네, 우리의 조건부 행복은 무엇일까?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237페이지에 네, 불만을 표출하면 단기적으로 약간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개선되지도 않는다. 종종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문장을 이 저자가 썼는데 약간을 반론을 하면 네, 불만을 표출하면 기분이 조금은 풀려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도 까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 풀립니다. 또 불만 표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불만도 표시해줘야 돼요. 이걸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표시해줄 때는 그 조건이 내가 이걸 이야기해주면 저 사람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불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237페이지에 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만감도 없고 동시에 어떤 호의도 빚지지 않았다. 우주는 네. 우주가 되게 냉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증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고 그가지도 않는다. 단지 우주는 당신이 한 일, 불교에서는 까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일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준다. 네가 따뜻함을 이야기를 했고 따뜻한 마음을 먹었으면 따뜻함을 보내주고 네가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표시했으면 냉정함을 너한테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여줄 거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까르마죠. 업이죠. 네. 237페이지. 네,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건강을 챙기죠. 네, 똑같은 상황을 견디더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네,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지만 어떤 일은 발전의 씨앗으로 이걸 삼고요. 어떤 일은 절망의 씨앗으로 생각을 하죠. 네, 저도 많이 느끼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가 돼서 엄청 열심히 또 일을 하죠. 네. 결국은 내 생각의 차이인데 결국은 내 철학의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건강한 마음이 위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상태는 없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떤 상태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38페이지. 사람들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자기 생각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결국 판단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들이다. 네. 제가 스토아 학파를 좋아하는 게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 그냥 불교적으로 소승불교처럼 막 산에 들어가라. 다 내팽겨 철학 아니기 때문에 저 스토아 학파가 좋더라고요. 무조건 또 착해져라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가 좋더라고요. 네. 역경에 관한 구체적 전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역경을 당했을 때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첫 번째. 엄청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1번.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먼지도 아니죠. 지구는 우주에서. 그 먼지도 아닌 곳에서 우리는 더 작은 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더 덥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가 되면 우리 문제가 좀 무게가 덜어지죠. 정말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산의 꼭대기만 가도 느끼죠. 야, 이렇게 올라와도 밑에 보였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문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10년 뒤, 10일 뒤, 10개월 뒤에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시간적 투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보통 우리가 겪는 문제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좀 큰 문제면 한 달 정도 뒤면 그 문제는 되게 싸그라드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누구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서도 하룻밤 자면 화가 싹 사라지는 경우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 순간에만 엄청 힘든 거지 별게 아니었다. 시간적인 얘기를 투영하면 확 줄어든다. 두 번째, 당신의 문제는 일종의 철학적 훈련이다. 네, 뭐 모두 대가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역경을 맞았으면 이건 너를 테스트하는 거다. 네가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인지를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문제로 테스트의 문제로 한번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봐라.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상상해봐라. 네, 쉽진 않지만 여하튼 대가들은 어떨까? 그래서 책을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가들이나 큰일 하셨던 분들이 평온하게 이뤄낸 사람들이 없죠.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것을 견뎌냈죠. 그리고 실제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네,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으면 당신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네, 보통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네,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막 아프거나 누가 찌르는 거 아니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올 때까지는 그 걱정을 일단은 미뤄둬라. 네, 아우렐리우스의 241페이지에 네, 자신의 고통을 일반적 고통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있는 고통이라고 상상하고 시간을 나누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이 줄어들 것임을 깨닫고 매 순간 네, 고통을 처리해 나간다.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라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엄청나게 힘들었던 어떤 붕괴의 감정도 없어진다라는 거. 네, 에피텍토스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이게 노예죠. 이분이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주인의 심한 학대로 다리가 부러지고 절름거림은 마음이 아니라 다리의 장애에 있다라는 거죠. 다리만 부러진 거지 내 마음은 자유롭다라는. 고통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걱정을 큰 정신적 혼란으로 녹여내는 경향이 있죠. 네, 걱정이 이게 지속될 거고 어떤 정신적 혼란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우리 삶의 한 영역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전염시키죠. 그래서 걱정을 딱 차단시키면 없어진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차단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견딜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힘든 거 다 있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아마 책 좀 보신 분들은 이분 이야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65년도에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돼서 7년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도 스토아 철학 때문에 이 고통을 견뎌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저자는 낙관주의가 되라 이렇게만 이 책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초창기 책을 처음 읽을 때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접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지? 긍정적이 되라는 거야? 뭐야?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지금은 명확하게 이해하죠. 이런 거죠. 그때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소할 거야. 그러니까 포로가 됐을 때 부활절에 출소할 거야. 추수감사절에 출소할 거야. 나는 하다가 이게 계속 상실되고 좌절되고 좌절되면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 긍정적인 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긍정적이 돼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 저자도 여하튼 긍정적이 되라, 낙관적이 되라로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현실적 낙관주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낙관적주의자고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결국 스토아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코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내 앞에 벌어지는 걸 명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겠다. 요거 된 다음에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낙관주의자들은 그냥 1년 뒤면 성공할 거야. 뭐 2년 뒤에 나는 출소할 거야. 이렇게 그냥 낙관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하는수록 그냥 자살해버린다는 거죠. 상심해서. 스토아주의죠. 결국은 네,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관이어야 된다. 제가 이거 보면서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그때는 정말 많이 봐도 전혀 몇 번을 읽은데도 이해가 안 갔던 항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네, 문제를 고쳐라. 네, 스토아파는 마음을 훈련해서 장애물을 기준품으로 바꿨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나지? 힘든 일이 벌어졌거나 뭐 어떤 뭔가 발생했을 때.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방식으로 생산적 반응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아모르 파티해야 한다는 거죠. 첫 시간에 배웠던. 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해서 운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운명을 사랑하는 게 역경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어떻게 그 힘든 걸 사랑하니? 예,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모르 파티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역경을 사랑하라라는 얘기. 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현자는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할까? 아니, 그 문제를 활용한다. 제가 볼 때 현자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돌려낸다는 거죠. 그 역경을. 자신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죠. 현자는. 그게 일반 범부들하고 틀린 거예요. 일반 범부들은 그냥 그게 메이죠. 힘든 거에. 근데 현자들은 어떻게라도 자신의 동기부여로 삼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발생한 역경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현자고 위대한 예술가들이죠. 네, 모든 걸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해라.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 실패로 더 큰 성공을 이루죠. 네, 대부분의 위대한 분들은 다 이걸 겪죠. 뭐든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주변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고만장해져요. 실패하지 않고 한 번만에 팍팍팍팍 계속 성공하시는 분들은 기고만장해지는데 당연히 크게 당합니다. 그게 삶의 이치죠. 네. 겸손해질 수가 없죠. 계속 팍팍팍 한 번만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겸손하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네, 현자들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죠. 네. 네, 당신은 강해질 거다. 큰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따른다. 유능한 선원은 폭풍우 속에서 명성을 얻는다. 네, 당연하죠. 힘든 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제 스승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일을 많이 안 겪어서 참 인생에 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큰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죠. 네. 247페이지에 네. 만일 당연한 문제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당신이 강해지고 또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로 좋은 점이 없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로 해석해야 한다. 네, 세네카는 불은 금을 시험하고요.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상황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에픽텍토스 얘기.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나 부, 힘.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죠. 이 세계가. 명예, 부, 힘, 권력. 이런 게 빠르게 자신한테 오면 자신의 약점을 빠르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게 왔을 때, 자신한테 왔을 때 너무 기쁘지만 정말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보여납니다. 권력 잡았을 때 갑질하시는 분들이 이거죠. 권력 잡았으니까 막 밑에 사람들 막 부립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갑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빨리 드러내게 하는 게 이렇게 명예, 권력, 부의 힘이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볼 때 에픽텍토스가 하신 거죠. 네. 이 얘기를 보고 너무 인사이트 있었어요. 왕관은 얻어도 승리는 얻지 못한다. 우리는 왕관을 다 목표로 하죠. 이거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승리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세네카는 이렇게 하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그걸 증명할 기회를 운명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은 올림픽에 나가도 유일한 참가자다. 혼자 나가서 혼자 1등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상대 없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왕관은 얻지만 승리는 얻지 못한다. 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증명은 결국은 역경과 경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은 뭐 역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또 세네카는 역경은 우리를 경쟁자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 야, 이런 얘기는 참 정말 멋있는 얘기죠. 선원의 몸은 바다의 맹공격으로 강해지고 우리는 훈련으로 개선되고 마음은 역경을 통해서 고통에 도전하는 법을 배운다. 역경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 더 큰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명상하고 뭐 자신을 다듬고 있는 거죠. 큰 역경을 견뎌내려고.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뭐 예전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지금은 좀 사소해 보이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거 내가 극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조금 뭐 견뎌내겠네라는 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은지. 그래서 역경은 불행이 아니다.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현재에 압도당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하라.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역경을 용기 있게 극복하면 역경은 행운이 된다. 역경이 있었을 때 극복을 하든 뭐 그냥 그 순간에 완전히 자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걸 아름다운 추억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힘든 과거를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오늘 현재가 괜찮아야 돼요. 자기 삶이.
내가 오늘 꽤 괜찮고 내가 남들한테 비춰봐도 괜찮은 삶이어야 옛날 과거 경험을 드러내지요. 지금 현재가 되게 힘들면 과거를 드러낼 용기조차 못 내죠. 네. 자, 마지막, 네. 249페이지에, 네. 목적이 있는 삶은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다. 따라서 목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는 거다. 네. 목적이 있는 삶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큰 인물들이 보통 범부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당연하죠. 계속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크나큰 역경 극복 경험이 있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관에 가지 않죠. 영화관의 주인공들은 항상 역경을 극복하고 힘든 거를 극복해야 우리가 재미나게 보고 나와서 멋지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역경을 맞서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 동의하는데 살짝 반론하면 자신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는 역경들 있죠. 그러면 자포자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적정 수준을 알아가는 게. 다 자살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역경보다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네, 역경의 역할. 네. 숨겨진 능력을 보여주죠. 동의되시고, 두 번째, 그걸 인식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자신감이 높아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죠.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분들. 세 번째, 인간관계도 정리해주죠. 역경이 왔을 때 더 긴밀해지거나 더 멀어집니다. 딱 알죠? 친구들 사이에 어떤 힘든 일 겪으면 이 사람은 나를 그래도 해주는구나. 네 번째, 네, 개인의 우선순위, 철학의 변화를 주죠. 정말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더 의식적으로 살고 매 순간 더 가치를 더 얻어내려고 하죠. 네, 삶의 한정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인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이 역경은 이런 4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뭐 다 경험하고 계시죠. 네, 도움을 요청하라. 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우리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죠. 네.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 도와줘 했을 때 옆에 사람들 다 도와줍니다. 나 잘났어 하면 도와주지 않죠. 근데 나 힘들어 하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애쓰죠. 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